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이라서 먼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지만 이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식민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나 일본의 세계 제표의 야욕을 꿈꾸던 나라와 또 나머지 연합국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어쩌면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와 연합국 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것이 애매한 경우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규모와 발발 조건을 보면 1차, 2차를 생각해 보면 제3차 세계대전도 그 규모가 세계적일 것이고 희생자도 첨단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상상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거의 인류 멸종의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이 나오면서 세계전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았지만 국제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할 무기가 개인이나 소수 단체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가 군인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세균전이나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군인이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의사와 간호원이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무기는 백신과 치료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신속하게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본 것과 같이 자유세계에서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벌써 3월 12일 0시 현재 총 1억 1,860여만 명의 확진자가 되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263만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사람 모두 합쳐도 이보다 적은 것입니다. 그것도 1년 만에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를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 피해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직 그렇다고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꺾였다는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신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믿고 방심하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각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등 각국이 노력한 끝에 각종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1년여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시노백, 시노팜, 코바, 얀센, 스푸트니크 V, 또 에피백 코로나,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이 세계 각국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곧
1차, 2차, 3상 시험을 거쳐서 생산과 사용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아마 2021년 11월쯤이면 세계적인 진정세가 이제 잡힐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연이어 새로 발견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접종하는 백신의 항체 형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2차 접종과의 기간을 생각할 때 3, 4개월은 걸려야 하는데 그것도 2차 접종이 끝났다 해도 바로 항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1, 2주 정도 지나야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60% 이상 접종이 완료되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60%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신 효과가 인체 속에서 얼마나 길게 작용을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긴급히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접종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감처럼 6개월밖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독감 주사처럼 주기적으로 거의 매년 겨울만 다가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19와의 전세는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백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접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가져올 신기술은 새로운 바이러스 무기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맨 처음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어느 나라가 시작했는지 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초기에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것조차도 알 수 없게 된 참으로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그 조사를 한다 해도 역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먼저 기술자들이 연구소에서 백신을 만들어 놓고 퍼뜨리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 기술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기술도 동시에 발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처럼 확진자의 사망률이 낮지 않고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희생을 가져온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과 인간에게 남긴 고통을 보면서 제3차 세계대전 역시 누군가 실수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대공황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이후에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늦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자영업이나 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도산의 도미노 현상이 대공황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보다 이러한 이동 제한 때문에 경제가 마비됨으로 오는 피해가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국경을 각국이 완전히 폐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가 다 함께 협력하는 국제 간의 방역 시스템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마스크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점차 각 분야의 시스템이나 조직이 대면 위주에서 비대면 위주인 사회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집단이나 그룹 단위에서 모임이 점차 줄어들고 가정으로, 개인으로 각자 흩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코로나19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